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 되었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고시 공부는, 막판 100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신모 끝나고 한 6, 70여일이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승부처가 될 텐데, 해마다 보면 우리 학생들 마지막에 막판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또는 본인이 마무리 정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갈팡질팡하다가 아쉽게도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는 몇 가지 마무리 최종 방법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새로운 책 잡지 말고 기존에 보던 책으로 반복 학습해라. 또 마지막에는 이제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머릿속으로 잘 알고 있고 또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또 마무리 최종 정리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해주시는데 그래도 이제 직접 가장 최근에 이제 시험 합격하신 분들 얘기를 좀 들으면서 무엇보다 오늘 모신 세 분의 변호사님들은 여러분들 답안지를 1년 내내 채점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여러분의 답안지를 훨씬 더 많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바쁜 와중에도 우리 변호사님들 좀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신 우리 이 변호사님, 우리 오 변호사님 또 여러분들 열심히 하라고 또 뒤에 떡하고 음료까지 준비해 주셔서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히려 죄송하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진행은 일단 마무리 최종 정리 방법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 2, 3수나 어떻게 공부했느냐에 따라 사실 마무리 정리 방법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마 세 분 변호사님 마무리 정리 방법에도 분명히 차이는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잘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3순환 이제 마무리 정리로 들어가는데 거기 하나의 시사점들을 좀 잘 가질 수 있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저보다도 우리 변호사님들 여러분이 답안지를 1년 동안 훨씬 더 많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꼭 하고 싶은 말 아마 변호사님들이 공부할 때랑 또 여러분이 답안지 채점할 때 느낌이 분명히 크게 다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공통적으로 좀 주의할 것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은 제가 일단 자료로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이 자료로도 나눠드렸는데 한 15분 정도 우리 오 변호사님, 안 변호사님, 조 변호사님 순서대로 간단하게 본인의 노하우들 전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문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1시간 안에 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발걸음 바쁜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변호사님 먼저. 안녕하세요. 일단 마음도 급하고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5월부터 8월까지 1순환 답안을 채점했습니다. 오늘 채점하면서 느꼈던 부분들과 그리고 작년 이맘때 시험을 제가 준비했던 마음가짐 그리고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 원고를 좀 준비해서 왔는데 곧 읽어가면서 할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채점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첫 번째는 대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공부 모드로 들어가서 일주일에 3번씩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운 작업을 묵묵히 견뎌오셨습니다. 답안에 이름을 쓰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체계가 갖춰진 예쁜 답안을 써가시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얼굴은 모르지만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어도 수험번호만 보고 글씨만 봐도 굉장히 익숙해졌거든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답안이 향상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잘 해내시는 모습을 보고 기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답안지에 고민을 적어주신 분들도 계신데 최대한 충실히 도움되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사실 걱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채점에 불만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채점한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제가 코멘트를 해도 될지 그리고 또 모범 답안을 보신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그게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또 상처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채점에 불만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런 점들 좀 널리 헤아려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답안 작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형식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홀히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문제의 소재 그리고 결론을 각 한 줄이라도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10점 이하의 작은 문제라면 배점이 없을 수도 있지만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쓰지 않아서 점수를 못 받는 일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그 1점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당락을 좌우합니다. 흘리는 점수 없이 작은 부분부터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소재에는 그 문제에서 해당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가령 비판력의 주객시 중에서 객관적인 범위가 특히 문제된다. 이렇게 쟁점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은 인상을 주고 채점위원에게 내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문제의 질문과 호응하는 말로 결론을 맺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라고 물었으면 이것이 위법하다, 적법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법원은 각하해야 된다, 기각해야 된다, 인용해야 된다, 또는 뭐 소송 종료 선언을 하여야 한다 같은 이제 물음에 상응하는 표현으로 답을 끝맺음 좀 해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풀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부해온 것을 그 각 과목 내 쪽의 답안지에 온전히 쏟아내야 합니다. 오직 그 내 쪽의 답안지 안에서 내가 변호사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느끼는 부분이라도 정확히 그리고 간단히 써주어서 내가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안 보여주시면 채점자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도 한 번쯤 정확하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서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판례는 이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다라고 쓰지 마시고 판례는 이러한데 우리가 풀고 있는 사안은 이러하다. 따라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결론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안을 채점하다 보면은 판례는 이렇다. 따라서 뭐 결론이 이렇다라고 쓰신 분들이 많은데 그 바쁜 마음은 이해하지만 결국 우리는 사례를 푸는 것이고 그 판례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사안은 아니라고 우리는 전제하고 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을 거쳐주시는 답안이 훨씬 논리적으로 채점위원한테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시험은 논술형 시험은 특히 상대평가입니다. 무조건 상위 15%가 60점을 받게 되어 있고요. 상위 30%가 약 55점, 그리고 이제 평균에 해당하는 상위 50%가 50점, 그리고 하위 30%, 그러니까 상위 70%가 45점, 그리고 하위 15%가 40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표준점수 제도상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과목이어도 1문과 2문의 시간 안배와 그리고 배점에 따른 적절한 서술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1문을 잘 썼어도 2문을 채점하시는 채점위원들은 1문을 내가 얼마나 잘 썼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하고 통백 답안지가 나가면 내가 최소 5점 이상 손해보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시간 관리해 주시고 분량 관리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제는 안 그러실 거라고 저는 이제 믿는데 뭐 결론에서 할 수 있다 없다가 혹시 내가 결론을 헷갈려서 일부러 그러시는 것이 아니면 결론에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채점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웃자고 하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이게 없단지 있단지 헷갈리면 점수를 이렇게 다 드리기가 사실은 좀 곤란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 정확하게 끝까지 자신 있게 써주시는 연습해 주시면 좋겠고, 시간이 없으셔서 그랬었겠지만 이제 화살표를 긋고 키워드만 나열하시는 분이 가끔 있었는데 점수는 다 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보다 완전한 문장형으로 쓰신 분들에 비해서는 1, 2점이라도 점수를 덜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앞서서 우리가 봤듯이 변호사 시험은 그 상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단한 문장으로라도 완결된 문장으로 논리적으로 쓰는 연습을 앞으로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여름을 워낙 싫어하는데 작년에는 찬바람이 부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공부를 정리해야 하는 시기가 오는 것이고 시험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신모가 끝난 이후 기간이 변호사 시험의 수험 생활에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공부 방법에서 가장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면 좋겠고, 또는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계획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셨든지 간에 지금 최소 2회독은 모두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3회독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2월까지 수업을 들으시면서 1회독을 또 하실 것이고, 또 그 수업을 복습하기 위해서 또 1회독을 더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 일주일 앞두고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1회독 하시게 되면 그것만 해도 최소 3회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수험은 시험 전날 그리고 시험장에서 볼 자료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걸 보실 시간은 아니고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꼭 최신 판례를 소홀히 한다거나 지금 모르는 내용을 더 이상 이해하지 말라는 말로 해석되진 않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익숙해진 교재 그리고 책을 중심으로 각 과목의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챙겨 나가실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에 학원 수업이 다 끝나고도 12월에 민사를 열흘 따로 시간을 내서 들었고 형사도 열흘 수업을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형사가 너무 불안해서 이용배 선생님의 수업을 사실 듣지 않았었는데 그 마지막 저희 학교에서 하는 특강을 열흘 동안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때까지 거의 하셨는데 불안한 마음, 좀 시간을 너무 투입하는 것도 아닌지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수업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존의 자료에 제가 몰랐던 부분 그리고 제가 이제 부족했던 부분을 추가해 나가니까 사실은 새로운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결국 그게 새로운 게 아니었고 내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이제 모의고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시간 관리 연습을 위해서 가끔은 답안지를 쓰시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주말에 1시간씩이라도 짬을 내서 절대로 시간 넘지 않고 시간 내 분량에 맞는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시험 때까지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답안을 쓰는 그 감을 완전히 놓으신다면 공법 첫 시험에서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 제 경험이긴 한데요. 이미 풀었던 문제도 좋고 아직 못 푼 기출문제도 좋으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시간을 내서 답안 작성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셋째 날 민사 기록을 완전히 망쳤다고 느끼고 제가 변호사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뜩이나 객관식도 잘 못하는데 객관식도 느낌상 망한 것 같았는데 민사 기록까지 망했다 생각하니까 시험장에서 이제 숙소 가는 길에 울음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점수를 받아보니 민사 기록도 상위 50% 안쪽으로 넘는 점수를 받았고 객관식도 제가 목표했던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똑같이 어려운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했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한 문제 그리고 한 과목에 1위 1비 하지 마시고 무사히 닷새를 버텨나가는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객관식을 사실 너무 못해서 걱정이었는데요. 6모, 8모에서도 객관식이 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모에서 터져버리는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또 변호사 시험 이제 본 시험에서도 신모에 비해서도 10개 이상 더 올라서 결국은 제가 원했던 개수를 받고 시험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두세 지문이 헷갈리는 건데, 공부가 일정 수준에 오르지 않으면 항상 틀리는 부분은 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도 객관식이 마음처럼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앞으로 수업 이제 내용을 보다 더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객관식이 터지는 자기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계획을 잘 세우셔서 꾸준히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차근히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에 본인들이 쌓아온 노력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앞서서 공부를 시작하셨고 또 답안을 작성 연습하셨고 그 답안 작성 연습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알차게 뜨겁게 보낸 봄, 여름, 가을이 본인들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시고 다가오는 겨울에 알차게 보내신다면 누구나 열심히 하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지만 또 그렇다고 누구나 열심히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동안에 지나온 본인을 믿으시고 앞으로의 시간을 충실히 채워나가신다면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진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무사히 건강히 이 시간을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월부터 현재까지 학원에서 사례형과 기록형 답안 첨삭을 맡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마무리 방법과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학생분들에게 이제 팁을 주실 수 있냐고 권유를 해주셨는데 사실 고민이 조금 많았는데 그래도 부족하나마나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이제 실력이 쌓이신 거를 제가 채점을 반년 가까이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답안 작성 노하우와 이제 마무리 방법에 대해서 조금 그냥 시험을 좀 본 입장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채점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생각보다 사실 처음 첨삭을 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단 쟁점 파악을 다들 너무 잘 하시고 리딩 케이스 판례도 너무 잘 적어주셔서 맨 처음 첨삭을 했던 날에 제가 배점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다 너무 잘 하고 계시고 시작부터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변별력 차이가 사안포섭에서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마 이제 총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안포섭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득점이 갈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거의 반년 가까이 첨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법, 형사법, 민사법 다 채점을 해봤는데 이제 과목별로 간략하게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법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을 그 답안을 작성을 해주실 때 이제 공법이 특히나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 법률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이제 문헌 같은 것도 적시를 해주시면서 재량행위인지 뭐 기속행위인지 판단도 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신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과잉금지 원칙 부분이나 재량 일탈 남용 부분이 편차가 굉장히 심한 편이더라고요. 제가 첨삭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첨삭을 이제 할 때 너무 안타까운 게 앞에 부분의 내용을 정말 너무 잘 쓰시고 풍부하게 써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투자를 하시게 되니까 뒷부분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법 같은 경우에는 사례든 기록이든 시간 관리 부분을 조금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법조문도 그렇고 이제 판례도 그렇고 정말 잘 기재해 주시고 포섭도 잘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근데 이제 그 법조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설이라든지 이런 걸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정말 내가 형사를 전략 과목으로 고득점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설까지 조금 챙겨주시면 그냥 마지막에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실 때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민사법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선 과목들이랑 조금 다른 게 제가 채점을 하면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답안 써야 될 양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불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에 대한 답을 써주시는데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다 담아내려고 하시는 게 다른 과목보다 양상이 더 이렇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쟁점 부분이나 아니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지면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신 경우가 다른 과목보다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면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손해를 보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첨삭을 하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민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간략하게 답안을 좀 컴팩트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마지막에 정리를 하시면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채점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근데 그 뒤로 갈수록 다들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정말 점수를 배분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다 열심히 하시고 잘 써주셨고 이제 사실 남은 기간에 제가 이제 선배님들을 만나서 시험을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가 저는 사실 가장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의 수험 생활에 비추어 보면.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 한 두세 달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이제 지금 사실 객관식을 위주로 많이 보실 거고 선택 과목을 많이 보실 거고 사례형이랑 기록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약하신 부분 위주로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본인이 잘하는 과목이 있고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취약한 과목이 있는데 시간 배분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가장 조금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객관식 문제집으로 이제 객관식 대비를 했고 OX를 보진 않았는데요. 이제 제가 틀린 부분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문제가 제가 이제 나중에 뒤로 갈수록 제가 틀리는 문제가 요즘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되게 예전 연도의 문제이거나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도 너무 구체적으로 조문을 물어보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틀린 부분을 반복해서 틀린 부분을 풀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가까워질 때 제가 봐야 하는 중요한 쟁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 제가 틀린 부분을 그냥 다시 틀리지 않게 완벽하게 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최근 한 3개년 위주 객관식 위주로 좀 꾸준히 보려고 하신다거나 틀린 부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같이 진짜로 중요한 부분과 본인이 약한 부분을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가져가시는 게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형 사실 기록형 부분은 저는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공법 과목은 조금 이제 제가 상대적으로 같은 지면을 썼을 때 점수가 괜찮은 편이어서 공법은 조금 일찍 키워드 위주로 적고 이제 눈으로 사례를 보는 식으로 넘어갔고요. 저는 형사 사례 기록이랑 민사 기록은 12월 초까지 썼습니다. 근데 이제 민사 기록 같은 경우에는 요건 사실 정도랑 청구 취지 정도를 연습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형사 사례는 제가 정말 같은 지면을 투자해도 유달리 점수가 안 나오는 그 과목이어가지고 12월 초까지 썼는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시험을 붙었을 때 가장 점수를 많이 벌어준 것이 형사 과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끝까지 이제 불안하시긴 할 텐데 당연히 객관식을 봐야 되는 시점에 내가 약한 과목의 사례 기록을 본다는 게 불안하긴 한데 그런 부분이 지금 실력이 쌓이신 상태에서는 오히려 본인한테 나중에 결과를 받아봤을 때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본인을 믿고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작년에 이제 첨삭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첨삭을 받으신 분들이 본인이 받으신 첨삭물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총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제가 쓴 답안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번, 3번 정도 다 쓰고 첨삭을 몇 번을 같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반복해서 틀리는 쟁점에서 계속 누락하는 건 계속 누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이제 숙지를 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중요한 논점 에서도 자기가 이제 자주 틀렸던 순서대로 이제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그 문제가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제가 누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요. 2~3번 정도 썼는데 그 쟁점을 제가 반드시 누락을 하고 이 학설을 못 쓰고 이 판례를 못 쓰면 시험장에 나왔을 때도 못 쓸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이제 첨삭을 또 받으시고 이제 첨삭자분들이 다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민사 기록형도 첨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정말 잘 쓰세요. 잘 쓰시는데, 제가 첨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특히 민사 기록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청구 원인 부분을 이제 너무 잘 쓰셨는데, 청구 취지를 다 완성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계세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정말 끝까지 잘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냥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다 잘 쓰고 계시겠지만 형사 기록형의 경우에 이제 증거 방법은 다 이제 증거 능력이랑 이런 거 다 잘 쓰시니까 증명력 부분에서 약간 책임 전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뭐 일관성이 없다든지 경험치게 바란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기록에든 들어가 있고 본인이 적을 수 있는 부분인데 남들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못 적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습관적으로 기재하는 걸 가지고 가시면 남들보다 그래도 쓸 때 한 2~3점씩은 더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챙기셔서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고요.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정말 첨삭을 저도 이제 받아봤고 저가 또 해봤지만 사실 그렇게 맨날 모든 과목의 답안을 제가 재공부를 하고 객관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써낸다는 게 쉽지 않은 걸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성실하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고생하셨다고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는 진짜로 좋은 결과 이루실 거니까 불안해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호 변호사님, 우리 조병호 변호사님 그 마무리 방법은 4페이지에 네, 안녕하세요. 제가 쓴 내용은 4페이지에 있고요. 한 장으로 간단합니다. 먼저 마무리 방법에 관해서 선생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방법을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80% 정도 유지하시고 나머지 한 15에서 20% 정도는 약간 신선한 방법으로 예컨대 본인이 뭐 눈으로만 책을 보셨다. 그러면은 백지를 가지고 키워드 위주로 명사 위주로 좀 쓰면서 내가 이게 시험에 나오면은 이렇게 써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의 신선한 충격을 주는 방식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너무 오래 하시면은 관성이 들어서 내가 이걸 진짜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최신 판례 관련해서는 뭐 판례 최판의 중요성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여기 NC생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봤잖아요. 작년에 봐서 3개년, 5개년 판례 이렇게 봐서 작년에 나온 2019년, 2020년에 나온 판례만 조금 없고 그리고 그 전 판례는 이미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계속 해가 지나갈수록 더 좀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제 주변 분들도 몇 번은 보았는데 그렇게 되시면은 이게 실제로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잘 못 쓸 수도 있거든요. 이거 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책을 제 생각에는 2권 정도 사셔서 이 책은 이 판례를 이렇게 서술해 놨네? 이 책은 이렇게 편집해 놨고 내용을 조금 더 길게 해 놨네?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이게 유형이
기록형에 나올지 객관식에 나올지 아니면 사례형으로 큰 문제로 나올지 조금 고민해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조문 얘기는 제가 채점하면서도 여러 많은 답안지에 써 드렸는데요. 그 조문을 당연히 써야 된다고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작년에 로3 보내면서 다 알고 있었는데 막상 지나고 보면 아 조문 안 썼구나. 항상 조문을 왜 안 썼지? 왜 쉬운 조문인데 내가 왜 쓰지 않았을까? 굉장히 자책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경험이 있고 실제로 제가 채점을 했을 때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분명히 되게 쉬운 조문이고 사실 생각만 했으면 바로 쓰실 수 있는데 그냥 쟁점의 정리 쓰다가 어떻게 쓱쓱쓱 판례부터 딱 써버리면은 판례 쓰고 사안의 적용을 써버리니까 법조문 쓰는 그런 타이밍을 놓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주의해 주시고 보통 쟁점의 정리를 쓰면서 우리가 뭐 문학 판검사 얘기를 하는데 그 판례 쓰기 전에 조문을 바로 딱 잡는 걸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조문은 제가 여기 세 번째 동그라미 괄호에 붙여 드렸듯이 좀 어느 정도 좀 외우시면 어떨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지만은 중요한 조문 위주로 법전을 굳이 펼쳐보지 않아도 한글 법전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전을 그 좁은 책상에서 펴갖고 찾아보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답안 작성 노하우는 쟁점의 정리를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고 안 쓰시는 분들이 있고 같은 답안지에서 이제 시험제 채점할 때도 계속 본인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이걸 쓸까 말까 하다가 마지막에는 배점이 큰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거죠. 그냥 결론, 로마자 1에서 결론에서 빨리 써버리고 근거 이제 목차도 잡을 시간 없어서 로마자 2 쓰고 점 한 다음에 쭈루루루룩 한 두 줄 정도 쓰시고 이렇게 시간에 쫓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쟁점의 정리라고 쓸 건지 문제의 소재라고 쓸 건지 그런 단어들도 딱 정해 두시고 내가 민사례에서는 20점 이상이면 쓰겠다. 15점, 10점짜리는 안 쓰겠다. 이렇게 미리 딱 정해 두신 다음에 시험장에서는 기계적으로 찍어내듯이 작성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마인드 컨트롤 문제는 시간은 항상 부족하잖아요. 특히 민사례에서도 시간 압박이 심하고 요새는 현기록, 민기록 이런 기록형들도 다 어려워져서 시간이 매우 부족한데 민사 3문을 예를 들어서 문제를 못 읽었는데 한 15분 남았으면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죠. 뭐 조문 빨리 쓰고 판례해서 빨리 넘어가야죠. 근데 그거를 상상을 해보면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아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본인이 자극이 되고 남은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어느 과목이든 간에 무조건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마인드 컨트롤을 미리 좀 자극적으로 현실감 있게 상상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마지막 세 번째 동그라미는 그 제가 채점하다가 제일 많이 느낀 건데 목차를 여러 방법으로 쓰실 수 있어요. 정답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네,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믿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한 20, 25점 정도 해갖고 무슨 여부에서 쟁점 꼭지가 2개인 문제라면은 목차를 뭐 사실 이거를 가지고 로마자로 쟁점 쓰고 본론에서 포인트가 2개다 결론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여기에 소목차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걸 구성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1번은 쟁점으로 박아놓고 맨 마지막에는 결론으로 박아놓고 여기 포인트 2개 해서 팍팍팍 나가는 거죠. 모든 과목에서 동일하게 뭐 이런 거는 문제 자체에서 결론 뭐 법원의 판단을 쓰시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만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목차를 구성할 때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고 그 동그라미 세 번째 중목차라고 써드린 거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조문을 까먹지 않으시려면 1번, 2번, 3번
하면서 여기서 민법 몇 조는 쓰고 판례는 쓰고 사안에서 쓰고 조금 큰 문제면 뭐 따라서 그렇다면 결국 이라는 단어로 두 갈식으로 이게 이렇게 줄글이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요거를 제차, 중목차를 제목을 따로 구성해서 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없거든요. 실제로 이거를 따로 중목차 네이밍을 붙여갖고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뒤에 가면 시간이 없어갖고 큰 문제에서 제대로 못 쓰세요.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거 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3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뭐 당연히 저도 친구들 많이 있고 여자분들은 좀 체력적인 거, 약 같은 거 좀 잘 챙기시고 좀 미리 핫팩이나 담요, 방석 이런 거 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도 시험장에서 저희 반에 있던 2분이 보다가 도중에 나가셨거든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체력적인 것보다 약간 좀 꼼꼼해져야 함. 이게 남자들은 좀 안 되다 보면 막 될 대로 되라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여자분들보다 조금 있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글씨는 사실 제가 글씨가 좀 이상해서 알아볼 수 없다고 좀 적어드린 답안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그냥 생뚱맞은 거를 딱 그거 하나 가져와서 하면은 못 읽어요. 근데 채점하는 사람은 이게 몇백 명 거 막 몇십 명 거 채점을 하면은 대충 글이 이렇게 형태만 있어도 아, 그 단어를 쓴 거구나 바로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씨는 웬만큼 못 쓰더라도 특히 교수님들은 거기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덜 걱정하셔도 될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란 답안지가 있었는데 저도 잘 읽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예측이 되니까 어떤 단어를 쓸지. 그리고 뭐 주력 과목, 취약 과목이 당연히 이제 마인드에는 있으실 건데 저는 그 상법이 주력 과목이었어요. 이 로스쿨 오기 전에 제가 예전에 업무하던 게 있어서. 그리고 공법이 제일 싫었어요. 근데 변시에서는 반대로 나왔거든요. 상법은 모범 답안을 학교에서 낼 정도였는데 그냥 중간 조금 넘어서 50점대 나왔고 그리고 공법은 제가 못 봐서 교수님께 상담으로 불려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는데 공법은 70점이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주력 취약을 딱 해서 나는 이거 잘해, 나는 이거 못해 라고 딱 구분하는 순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거를 조금 염두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다들 제끼는 뭐 가족법 같은 거 이런 거 아 나 안 해 그냥 나는 뭐 변제랑 상계 이런 거 잘하니까 거기서 점수를 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지금 형기록을 채점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안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 주시긴 하셨지만은 마지막 부분에 그 증명이 없다 이 부분을 서술할 때 그냥 증명이 없으니까 무죄네요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거 되게 기계적이고 정형화된 표현이라서 저는 부달업이라고 외웠거든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래서 나머지 증거만으로 그걸 할 수 없고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이 없다. 거기에 해당하므로 무죄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검실하고 형실에서 했던 대로 외우시면 되는데 그거를 좀 의외로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70%? 다 못 쓰세요, 그거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쓰면은 답안지의 좀 형태도 괜찮고 그게 되게 정형화 되어 있는 건데 그게 되게 가장 아쉬웠고요. 그리고 주시 상목행 그 구조를 좀 잘 쓰지 않으시고 정작 판례의 중요한 키워드 이런 법조문의 중요한 단어 표현들을 압축 또는 생략하시는 분들이 배점에 있어서는 되게 불리하게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되게 기본적인 말씀일 수도 있는데 주시 상목행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민사재판 실무나 형사재판 실무를 보는 건 아니니까 대신 어느 정도는 갖춰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마지막으로
조문은 진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조문을 빼먹으시는 분들이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들으시면서도 아 나는 다 썼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많아요. 정말 많고 이분은 당연히 다 아는 것 같은데 왜 안 썼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점도 염두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여러 좀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고 2달 동안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시간이 조금 더 되니까 우리 질문 좀 받을 텐데 제가 대표해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 변호사님은 회계사세요. 예, 그래서 아까 상법이 좀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한 번만에 합격하셨고 우리 안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 1, 2점 차이로 떨어지셔가지고 아주 이렇게 힘겹게 또 공부하신 변호사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아마 한 60일, 70일 남았을 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셨고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멘탈이 무너졌을 때 또 슬럼프 마지막에 좀 어떻게 극복했는지 제가 3분씩 드릴 테니까 네, 조 변호사님부터 거꾸로 네, 마지막에 슬럼프가 왔을 때나 또 어려운 상황에서 난 이렇게 극복했다 또는 시험장에서의 특별한 노하우 네. 지금 빨리 생각하셔가지고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네. 저는 멘탈이 무너졌던 게 별게 아니라 뭐 회사 동기들이 승진을 하고 연봉이 오를 때 그랬고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좀 내가 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열심히 그냥 해야겠다라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로스쿨에 왜 왔지? 처음에 그 원서 썼을 때 내가 왜 법조인이 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때 의사결정을 했을 때 저를 되돌려 보면서 좀 마음을 다졌던 것 같고 시험장에서는 긴장을 최대한 안 하게 하려고 그냥 자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계속 되뇌었던 것 같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공부하는 건 뭐 기세다? 그런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해가지고 조금 왜 안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지 이런 식으로 제 실력과 상관없이 그렇게 자꾸 주문을 외우다시피 이거는 끝이고 내가 오늘 첫날이 공법이니까 공법을 보고 이제 공법은 이제 안 보겠구나 다 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냥 이게 끝이다.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몸 관리를 하는데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 몇 시에 어디에 내가 있고 나는 화장실을 몇 시에 갈 거고 밥은 뭘 먹고 시험장까지 어떻게 갈 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인드 컨트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시험을 처음에 본 다음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성적을 채점을 했을 때 당연히 되겠지라는 막연한 약간 그런 생각도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시험이 생각보다 길어진 게 저는 저에 대한 그 조바심과 조급함이 저를 오히려 갉아먹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공부를 했을 때 저의 치열함 정도와 이제 다시 시험을 보기 전에 그때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더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항상 최선을 다했고, 근데 이제 방법이 조금 달라지긴 한 부분은 있죠. 그래서 최선을 다했고 언제나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 마음 회복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 좀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여러 번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한 번만 있으신 분도 계실 건데 근데 어쨌든 그 상황을 빨리 극복을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너무 채찍질을 하면 그게 오히려 저를 갉아먹고 더 불안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다시 이제 시험을 보게 될 때 오히려 시험 전날보다 딱 이 시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찬바람 불어오고 딱 이 시기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신모 정리도 해야 되고 객관식도 정리해야 되고 물론 이제까지 본 게 있지만 다시 봐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조바심 때문에 지금 이제 시간 충분히 많이 남았고 정리하실 시간 충분하니까 그런 부분 너무 불안해 하시면 이게 본인한테 독이 되니까요. 이제 적당히 잘 해서 이제 몸 건강에 맞게 이제 정신 건강도 되게 챙기셔야 되는 시기니까 너무 이제 크게 안 좋은 생각 하시지 말고 지금 해야 되는 부분에만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험장에서의 생각을 하면 최대한 그 루틴을 만들어서 일정하게 그냥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요 올해는 다 25개 학교가 모두 시험장으로 지정됐다고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몇 개 안 됐었고 저는 고대에서 시험을 봤는데요. 사실 이제 통학하는 것도 그 걱정이 돼서 근처에 호텔을 잡고 일요일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최대한 단순하게 그 시험 기간만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전에도 이제 지금 이제 신모 보고 12월, 1월까지 되게 불안해서 공부 시간을 늘리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냥 아침 9시 반에 독서실에 앉아서 저녁 11시에 이제 가자. 그리고 일요일에는 그냥 쉬자. 물론 일요일에 사실 못 쉬긴 했어요. 일요일에는 계속 기록을 썼거든요. 근데 일요일에는 이제 기록만 쓰고 딴 거 내가 더 못 본다, 안 본다. 그냥 2달 버티기만 하면은 될 거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누구나 열심히 하면 되지만 또 그게 또 생각보다 쉽지는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겨울을 나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살면서 이제 시험 보고 그 눈물이 났던 게 올해가 처음이고 이제 아마 마지막이겠지 생각을 하는데 그 간절하다는 게 결국은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그 선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더 간절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동안에는 저는 그 작년 이전에는 별로 간절하게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는 되게 힘들었고 또 이제 시험 보고도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이 두려웠었는데 오히려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게 이제 합격할 그 조건을 갖춰가는 거다. 이제 내가 아는 게 더 많아질수록 불안한 거고 아는 게 더 많아질수록 내가 더 잘못한 것 같아서 더 긴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쌓아온 본인의 실력을 믿으시고 생활을 좀 단순화하시고 독감주사 다들 맞으셨겠지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면서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생활을 단순화해서 더 다른 생각 안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같은 옷만 입고 살았거든요. 그냥 뭐 여름에는 까만색 반팔 반바지, 겨울에는 까만색 긴팔 긴바지 뭐 그냥 그러고만 그냥 1년 내내 진짜 그러고 저기 다녔어요. 근데 좀 그렇게 생활을 단순화 하셔가지고 다른 고민 없이 무사히 시험을 마치실 수 있으면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끝나고 이제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분들은 하시는데 공통적으로 질문할 내용 뭐 우리 변호사님을 특정하셔도 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질문하시고 우리 변호사님 중에 뭐 또 특별히 그 부분은 내가 설명할 게 있겠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이 변호사님 자유롭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한 5분만 받을게요. 저희가 딱 10분 남았으니까 네. 편하게 네. 네, 그렇죠. 이제 예, 시험이 코앞이라 뭐 별 생각은 없는데, 네, 그러면 우리 일단 우리 간담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우리 개별적으로 그냥 마이크 끄고, 네, 저희들끼리 1대1로 네, 같이 잠깐 얘기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오늘 공 변호사님도 시간 내서 잠깐 와주셨는데 또 공 변호사님이나 저한테 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들 하시고요. 우리 앞에서 변호사님들 또 뭐 이렇게 어려운 과정 거치셔가지고 이 간담회까지 오시고 또 1년 내내 우리 또 채점한다고 수고하셨는데
여러분들도 내년에 이 자리에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반드시 설명에 간담회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앞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또 선생님들 아무튼 다 힘든 과정들을 겨치고 있는데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60일 이제 보통 100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은 기간 조금 더 지혜롭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특히 여기 스파르타반이나 우리 종합반 계신 분들 우리 1년 내내 우리 같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다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